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미국 증시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대 오르면서 42,541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1%대 큰 폭으로 오르면서 18,621선 지나갑니다. S&P 지수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S&P 역시 0.68% 오르면서 지금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내구재 수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주는 0.4%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1%보다 많이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운송장비를 포함한 내구재 수주는 마이너스 0.8%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1%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있으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인플레이션 예상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 적중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미 발표된 내구재 수준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소식 전해주셨고요. 다른 일정들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츠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 관련 소식입니다. 이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와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합병하기로 했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됐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베르사체, 마이클 콜스, 지미추를 운영하고 있는 카프리를 원래 테이프스트리라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웨이트만을 가지고 있는 소회사가 인수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현재 지금 기준으로 테피스트리는 10%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프리 같은 경우는 45%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테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12조 원에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FTC가 점유율이 59%에 해당하며 독점 위험이 인정된다라면서 현재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FTC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발표가 난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로션 판사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9%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부는 아무래도 중저가형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테피스트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패션 산업에서 이렇게 인수합병이 무산된 건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판례가 이 인수합병에 있어서 패션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리튬 광산 개발 승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리튬 광산 개발을 허가하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내 리튬 광산 개발을 허가한 첫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전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례적으로 승인을 하긴 했었으나 이번에는 호주 생산업체 아이오니어가 리올라이트 리즈 리튬 붕소 광산에 대한 연방 허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미국의 리튬 생산량을 4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연간 약 37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 자동차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아이오니아는 2025년 광산 건설을 시작해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당 리튬은 포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에 공급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허가는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정 에너지의 전환을 진전시키고 전체적으로 경제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리튬 공급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깨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에어택시 릴리움 관련 소식인데요. 이 릴리움이 자금난으로 파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두 가지 회사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릴리움과 주비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에어택시 혹은 UAV에서 가장 중요한 두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릴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 규제 신고서에서 두 주요 자회사가 곧 파산 절차를 실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이후 릴리움의 주가는 60%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 30%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FAA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에어택시의 대중화에 대해서 새로운 항공기 분류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릴리움이 독일 법원에서 자회사의 파산, 자율관리 절차 신청을 준비 중이나 아무래도 법원 승인의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정부에 5천만 유로에 대한 보증대출을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바이에른 조화도 최소 5천만 유로 보증대출을 위해 예비 협의를 시도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비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지 이번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는 상업용 전기 에어택시 개발 회사로 미국에 위치해 있는데 최대 2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 공개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0일 내에 3천만 달러의 상당의 보통주를 추가 매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양쪽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맥도날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집단 식중독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원인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양파였죠.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현재 양파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여러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생양파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맥도날드에 의하면 대장균이 검출된 곳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식품회사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생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US푸드는 테일러 팜스가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FC, 피자, 타코벨 등을 운영하는 암브레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생양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버거킹의 모회사인 RBI도 이 업체가 제공한 양파를 받은 버거킹 매장 중 5%가 해당하는 시점에 이틀 전에 폐기를 요청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 양파가 수입되지 않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년 동안 이 제품의 양파는 수입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